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멀리 떠날 때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특히 혼자서 낯선 나라로 떠날 때는 더욱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21살 딸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반대했어요. 경찰관으로 25년을 살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이 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밤 12시에 혼자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경찰관 본능이 작동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당장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지, 제 딸이 정말 안전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아버지이자 경찰관이 한국에서 겪은 진짜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마이크 톰슨이고 시카고 경찰서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지역 담당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온갖 범죄 현장을 다 봤죠. 총격 사건, 강도, 마약 거래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은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아내 캐롤과 함께 23년 전에 구입한 투 베드룸 하우스인데 당시엔 신혼부부에게 꽤 큰 집이었죠. 나당에는 제가 직접 설치한 보안 카메라가 4대나 있고 현관문과 뒷문엔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관으로 살다 보면 집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딸 엘리샤는 21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서 출근길을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아빠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죠. 친구들과 저녁에 영화 보러 가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시카고 시내 영화관 근처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말이죠. 엘리샤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할 때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여주면서 최대한 늦추려고 했죠. 아빠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엘리샤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다가 당하는 사건들, 대학생들이 파티에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들, 신문에 나지 않는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샤는 시카고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했는데 캠퍼스가 하이드파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불안했어요. 그 동네도 가끔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매일 밤 엘리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니? 오늘 늦게 들어가는 일 없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작년 가을, 엘리샤가 갑자기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캐나다나 영국 같은 곳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거기가 어디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뉴스에서 가끔 북한 관련 소식을 들을 때 언급되는 정도였죠.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게다가 제가 전공하는 국제관계학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21살 딸이 혼자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돼. 미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만 엘리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범죄율이 얼마나 낮은지,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시카고에 있으면 제가 딸을 지킬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어떤 동네가 위험한지도 알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어요. 비행기로 15시간이나 걸리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엘리샤는 아내 캐롤과 함께 저를 설득했어요. 마이크, 딸도 이제 어른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줄 수는 없어. 이런 경험도 딸에게는
중요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 캐롤의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결국 허락했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매일 연락하기,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기,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않기. 엘리샤는 그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21년 동안 제 곁에 있던 딸이 그렇게 멀리 떠나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부디 아무 일 없이 6개월만 무사히 지내다 와라. 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엘리샤가 매일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거든요. 한국 음식 사진, 대학교 캠퍼스 사진,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사진까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엘리샤에게서 온 사진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음식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넘어 있었고 배경을 보니 편의점 같은 곳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라면 먹는 중이에요. 한국은 밤 12시에도 이렇게 혼자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밤 12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게다가 그걸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다고요?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모두 놀라더라고요. 마이크, 너 평생 시카고 밖으로 나간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아시아까지 간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 예매부터가 대모험이었어요. 평생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50대 경찰관이 혼자서 인터넷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캐롤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여권 준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절차가 복잡했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엘리샤한테 미리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죠.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아니면 엘리샤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걸까? 기내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몇 개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거든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도 큰 편인데 인천공항은 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공항에서 나와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뒷차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정말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역이 정말 크고 복잡한데도 표지판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더라고요. 시카고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엘리샤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딸에게 연락했어요. 엘리샤, 아빠야 지금 어디 있어? 아, 아빠 기숙사에 있어요. 왜요? 잠깐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딸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나서 엘리샤가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가 여기 왜 있어요? 엘리샤의 눈이 정말 커졌어요. 설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라면 사진 보고 너무 걱정되어서 왔어. 밤 12시에 혼자 밖에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샤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엘리샤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명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시카고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빠, 보세요. 여기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엘리샤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도 가까이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튿날 엘리샤는 저를 학교에 데려가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캠퍼스는 정말 크고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아빠, 여긴 밤 2시까지 열어요. 시험 기간엔 24시간 열기도 해요. 딸의 말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서관 안에 들어선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도서관은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분위기는 평온하면서도 집중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입 밖으로 무심결에 뱉은 말이 있었죠. 이 시간에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특히 여학생이 혼자 도서관에서 나오는 건 너무 위험해서 대부분 경호요원이나 친구와 함께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하고 도서관 문을 나서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아무런 불안이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선 늦게 나가도 무섭지 않아요. 진짜예요. 엘리샤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셋째 날에는 엘리샤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생 서너 명이었는데 모두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엘리샤 아버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엘리샤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아저씨, 미국 경찰관이시라니 정말 멋져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말 총도 차고 다니세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하면서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엘리샤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그녀가 사진을 찍어 보냈던 바로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었고 밤 11시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었죠. 아빠, 여기가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낸 그 편의점이에요. 엘리샤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라면을 사러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안 테이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상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엘리샤 아버지구나.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몸짓으로 라면 끓이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낯익은 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딸과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저는 문득 시카고의 편의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라면 밤 9시만 넘어도 편의점 앞에는 노숙자들이 누워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휘청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큰 가방을 맨 사람들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진열된 물건을 쓸어 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 버리죠. 그걸 강도라고 부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미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원은 경찰을 부르지만 대부분 도착하기 전에 도둑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한국의 이 편의점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낯선 이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보낸 그 라면 사진은 단순한 식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마지막 날 아침, 엘리샤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한국 친구들이 아빠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대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강변에 정말 넓은 공원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까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아빠, 여기서는 밤에도 사람들이 와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야경을 보는 게 서울 사람들의 로망이래요.
엘리샤가 설명해줬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여기서 태극권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조금 하셔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딸이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엘리샤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활기찬 곳이더라고요. 온갖 음식 냄새가 나고 상인들이 크게 호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드셔보세요. 한 상인분이 저를 보자마자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상인분이 저에게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엘리샤가 설득해서 돈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오후에는 엘리샤의 대학교 친구들이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줬어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전통 한국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네였어요. 아저씨,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집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설명해줬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그런 오래된 동네에서도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봤어요. 유럽에서 온 것 같은 커플, 일본에서 온 가족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빠, 보세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관광을 오는 거예요. 엘리샤의 말이 맞더라고요. 만약 한국이 위험한 나라였다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리가 없죠. 저녁에는 엘리샤의 친구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엘리샤가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자리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목표까지 정말 성숙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었어요. 아저씨, 엘리샤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한강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밤 시간이었는데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강변에 설치된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아빠, 여기서 한국의 마지막 밤을 보내요. 엘리샤와 함께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아빠, 이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급하게 날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엘리샤의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아저씨, 안전하게 가세요. 엘리샤 잘 돌봐드릴게요.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나전칠기 보석함이 들어있었어요. 검은 바탕에 자개가 섬세하게 박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에요. 나전칠기라고 해서 자개를 하나하나 손으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아저씨께서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서 준비했어요. 그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주다니요. 엘리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았구나.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야. 내가 여기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와 비행기 안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면서 그 나전칠기 보석함을 계속 바라봤어요. 자개가 빛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카고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마이크,
내가 그렇게 극찬하는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지금 엘리샤는 한국에서 남은 몇 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보내오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딸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캐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말이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도 꼭 봐야겠어. 그 밤 12시 편의점 라면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딸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여행이 결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선물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진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행복 신호였던 거예요. 시카고 경찰서 동료들은 이제 저를 한국 홍보대사라고 놀려요. 마이크, 또 한국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해요. 너희도 가보면 알 거야.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을 도와주면서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경찰관님이 한국어를 어떻게 아세요? 그 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감동해하더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께 이 이야기 꼭 전해드릴게요. 엘리샤는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추가했어요. 아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집 거실에는 그 나전칠기 보석함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항상 물어보죠.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시작해요. 엘리샤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나요. 아빠,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아빠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죠. 사랑해요.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캐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아내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벌써부터 어떤 곳을 보여줄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제 딸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엘리샤가 그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딸의 작은 사진 한 장이 아버지의 인생까지 바꿔놓다니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